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통합사의 한국사역력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고1 통합사의 6월 모의고사의 시험을 치르셨죠.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사의 6월 모의고사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그전까지도 한 8년간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난 다음에 문항을 25문항으로 치르는 시험은, 그리고 시험을 40분간 치르는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변화된 체제에서의 첫 번째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수능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치러질 시험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 선생님랑 같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번 시험은 전범위는 아니었어요. 수능은 전범위겠지만 통합사의 원에 1, 2, 3, 4, 5단원까지 있는데 4단원의 세 번째 주제까지 문화 이해 태도까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려면 수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깊이 있는 개념 같은 부분들이 건드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통합사의 원과 관련해서 4단원까지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를 체크해보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는 대체적으로 중하에서 중중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중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한 두세 문항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 건 자료를 지리로 주고 선택지에서는 지리랑 사회랑 역사를 섞어 놓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되어 있는 융합형 문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높은 수준으로 융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각 학문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뜯어봐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라기보다는 약한 수준으로 그냥 붙여놓는 수준으로만 융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체감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6월 모의고사랑 관련해서 1, 2, 3, 4 단원과 단원 통합형으로 출제됐던 문항들을 보면은 특히 어느 단원에서 많이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어? 3단원에서. 왜냐하면 일단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에서도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얇은 내용 요소가 조금 적은 단원이고요. 2단원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주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단원에서 주요한 문항들이 다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 단원 통합형도 출제가 됐습니다.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단원과 2단원이 통합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문별로 어떻게 융합이 되었는가, 융합형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배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학문에서 많이 나왔는가를 좀 파악해보면 좋은데 윤리질이 일반 사회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 역사는 왜 없어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도 거의 조금 출제가 됐잖아. 역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2에서 주요하게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범위에서 나오는 데서 여러분들의 문항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융합형 문항이 꽤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정도의 사실 융합이라서 윤리랑 지리가 같이 나오더라도 윤리의 내용은 몰라도 지리만 가지고 풀 수 있다던가 하는 문항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윤리 파트는 문항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선택지 자체가 좀 깊이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리의 대부분이 통합사의 원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요번 시험 범위에는 지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르스트 지형이나 해안 지형이나 뭐 요런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성실하게 다루는 내용보다는 기존에 좀 출제되던 대로 중학교 사회의 내용도 끌어와서 출제가 된 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이 모두 다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되던 것들이 좀 관행적으로 반복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 일반 사회에서는 2문항 정도가 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25문항이었으니까 20문항을 풀던 때보다는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 문제 구조 자체가 복잡해지면 문제를 풀 때 체감 난도가 되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유형은 비슷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형은 나오겠지만 난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각 영역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분야까지 출제가 될 거고, 특히나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지리나 경제 파트, 그리고 윤리에서도 사상가랑 관련된 심오한 내용들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념학습과 그리고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으로는 처음으로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한 여러분들이 훈련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일단 지금처럼 내신을 정말 탄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개념학습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된다고 선생님은 매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통합사회가 처음으로 수능에서 등장을 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어느 정도의 난도까지 나올 것인지가 쉽사리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고2 여름방학 때 개념을 한번 돌리고 고2 겨울방학 때 개념을 심화로 돌리고 그 다음부터 고3 때는 문제풀이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시면 통합사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막 이렇게 중요한 아주 긴장감을 가지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 통합사회의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해당 주제나 유형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오게 되잖아.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합사회 1에 요 4단원과 5단원이 들어가게 되지.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이랑 같이 고1에서 내신 열심히 공부하고 고3에서 수능 통합사회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